서울에 있는 거래량이 8,000건, 7,000건까지 찍었다가 지금 2,000건대로 내려왔더라고요. 10월달 보니까 올 초 완전 1월, 2월 수준으로 비싸게 가지 않을까 몇 달 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25년에는 아까 얘기드린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변수가 원래 있는데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부비게이터님 모시고 경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비게이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년차 부동산 투자 및 경매 투자를 하고 있는 부비게이터라고 하고요. 젊은 분들을 또 위해서 제가 부동산 경매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내비게이터 부비게이터라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 부동산 시장이 약간 얼어붙고 거래도 잘 안 되고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실제 제가 이제 거의 매달 저희 교육생분들하고 같이 이제 임장을 하는데요. 특히 뭐 서울권으로 많이 하는데 올 초에 상반기까지는 되게 불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예전에 2020년대 초반 막 이럴 때 분위기처럼 부동산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도 물건 보러 가면은 물건이 없다. 그 다음에 일주일 사이에 호가가 뭐 되게 1억, 2억씩 막 오르고 신고가를 경신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한 8월 달까지 정도였고요. 추석 전후로 해서 거래량이 조금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강남이나 지금 용산, 그 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는 기준 상승률이 조금 더 다른 구보다 높긴 하나 다른 구들은 조금 전체적으로 8월 달 대비 10월, 11월이 좀 매매가가 많이 상승률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은행의 대출 규제가 조금 큰 것 같고요. 지금 어디 부동산에 가도 금액대가 낮은 거 높은 거 가도 다 소장님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대출 규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를 하기가 꺼려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에는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대출을 엄청 공격적으로 해줘요.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해주고 금리도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하는데 연말쯤 이제 9월달, 10월달쯤 되면은 조금 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1금융권, 2금융권 할 거 없이 규제를 조금 하고 분위기 눈치를 좀 보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 많이 빠르게 가파르게 진짜 한 4, 5개월 정도 이상 오르다 보니까 거래량도 그때 막 몇 배씩 지금 올랐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주춤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자산 가격이라는 게 무한정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아무리 강남 아파트든 어디 아파트든 간에 그래서 그런 주춤한 시기를 조금 보내고 있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보니까 숨고르기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예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이거 예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지금 금리 인하가 되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서 내려갈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많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서서히 지금처럼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향후 25년, 26년 정도에 갔을 때는 금리 리스크는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자금 유동성들이 활발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금 유동성이 고루 퍼진다면 부동산 가격에도 자산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꼭 서울 아파트만 계속 오른다, 경기도 아파트만 계속 오른다 이게 아니고 지방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례를 조금 얘기 드리면 대구가 원래 이제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지금 한 3, 4년 정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대명동 쪽에 있는 아파트가 그 완판 거의 가깝게 지금 됐거든요. 청약하고 난 이후에 지금 97%인가 계약률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가 광역시급에서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 그리고 앞으로 입주 물량이 조금씩 부족해질 지역들은 심리가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두루두루 검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요즘 전세가도 지금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 네. 서울 전세값 상승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뭐 전세가, 매매가 할 것 없이 올해 아까 얘기했는데 상반기부터는 엄청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더 많이 오른 게 전세 가격도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또 견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가를 약간씩 밀어 올린 경향이 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매매가랑 마찬가지로 지금 주춤하고 있긴 하거든요. 같이. 그래도 상승은 계속 좀 된 것 같고요. 워낙 전세가랑 매매가가 다 같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찾는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전세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되게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 아파트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파트 공화국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에 있는 주택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 반면에 지금 입주할 물량들은 되게 사실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되게 LH다, SH다 활용해서 지금 빠르게 어떤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걱정되긴 합니다. 저도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길 바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시장은 안정적으로 가야 누구에게나 어떤 다른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는 단군 이래 최대 단지라고 하는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가 있잖아요. 네. 이 12,000세대에 가까운 그 입주장이 열리는데 네. 이게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다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부동산 기사를 보셨으면 아실만한 아파트가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헬리오시티가 있었죠. 12,000가구면 진짜 제일 많이 입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가구에 2명씩 3명씩만 살아도 사실 2만 명, 3만 명 넘는 가구 한꺼번에 그 동네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입주를 할 때 그리고 분양을 할 때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서울이. 그래서 저 아시는 분도 여기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줍줍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해서 지금 뭐 아주 따뜻하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하고 지금 잔금 대출하는 기간 동안을 보니까 생각보다 영향이 좀 미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심리나 이런 것들은 좀 선반영되기도 했고 분양 당시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조금 달라서 집주인들이 사실 조금 급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전세 물량이 입주 물량이 한 2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대규모 가구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게 전세 매물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들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매가가 같이 내려간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전세 매물이 세대수에 비해 많지 않다. 그리고 집주인분들이 호가를 낮추거나 이런 게 크게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내 호실이 안 나가면 가격 경쟁을 해서 내려가는 게 수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매물이나 전세가 호가가 낮춰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방어가 됐고 그거는 다행인 거는 시기가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상반기 이후에 분위기가 그래도 좀 올라왔었던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충격이 조금 덜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전세 매물이 입주 물량에 비해서 작게 나오는 게 잔금 대출이 어려워서 잔금 대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라는 게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새해가 되면은 또 대출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니까 또 그때 늦게 잔금 대출을 받아서 늦게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 잔금을 치르고 그때 이제 전세를 내놓으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신 대로 지금 잔금 대출 이슈 때문에 그 나라가 날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세대가 그 입주를 하고 되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기사 하나하나가 되게 많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최근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실제 거기 입주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고 원래 상호금융이나 이금융권에서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한 잔금 대출을 하기로 했었는데 정부가 워낙 지금 새마을금고나 이런 은행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금 이거 1금융권을 쪼이기 하면서 눈치를 주고 있었는데 몰래 뒤로 얘네들이 이걸로 돈을 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발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더 압박을 넣어서 원래 계약을 그 잔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은행들이 이금융권에서 다 철회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업권을 포기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다시 또 보니까 그러던 와중에 1금융권 5대 은행에서 뭐 KB국민 그다음에 우리은행 뭐 신한 등등 이런 은행에서 다시 또 잔금 대출 취급을 하기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잔금 대출이 안 나오면은 되게 문제가 될 뻔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놔두진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창 저희 그 분위기 안 좋을 때 23년 1월달에 그때 이거
둔촌주공 청약할 때도 뭐 규제 완화 이런 거는 사실은 워낙 세대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다고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예,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거를 그냥 안 되게끔 뭔가 문제가 생기게끔 방치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하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남은 2024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고 전망하시나요? 우선 제가 전망을 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짧은 견해를 좀 얘기를 드리면요. 24년도는 사실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아무래도 연말에는 원래 이제 부동산 비수기라고 해서 실제로 원래 거래도 좀 줄어들고 실제 뭐 매매가 잘 안 돼요. 겨울철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로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나. 지금 서울에 있는 거래량이 8,000건, 7,000건까지 찍었다가 지금 2,000건대로 내려왔더라고요. 10월달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비슷하게 거래량 올 초 완전 1월, 2월 수준으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몇 달 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25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변수가 원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일단 금리였거든요. 금리의 방향인데 금리의 방향은 사실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파월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거는 크게 무의미한 것 같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속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점진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인데 이 돈이 얼마나 잘 돌게끔 하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대출 규제들 방향이 얼마나 완화가 되고 새로운 뭐 특례 대출이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똑같이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정부는 쪼이고 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근데 사실 이 대출을 완화해 준다는 거는 기존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만 그렇게 하면은 가격이 풍선처럼 바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한번 대응을 보면서 거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드린 정부의 규제에 완화되냐 계속 이렇게 세게 가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두 번째 시장 유동성이랑 결을 좀 같이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정부가 생각보다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완화해 줄 거다라고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좀 밀어주고 세제 혜택도 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예상과는 완전 반대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어떤 정부보다 시장의 민감한 예민한 부분들을 포착을 빨리 해서 규제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 이게 뭐 완화될 거다 기대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무리한 면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23년, 22년 그렇게 가격 떨어졌을 때도 정부의 기존에 크게 뭐 완화 정책을 하진 않았거든요. 한다라고 뭐 취득세 완화나 뭐 이런 거 대출 DSR 완화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DSR 규제도 지금 더 강화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면이 요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워서 내년 전망을 그냥 굳이 상승과 하락하라고 하면은 세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오르는 지역들은 좀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시거나 실거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보다는 뭔가 내가 서울에 내 집 마련 한 채를 해놓고 다른 안전자산을 만들어 놓고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격이 제가 생각해서 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간에 봤을 때. 왜냐하면 1년 동안 지금 거의 30% 40% 이상 가까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매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인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마련하기에 네. 또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에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퍼펙트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이미 가격대가 조금 많이 올랐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처럼 좀 주춤한 시기에 현금이 어느 정도 내가 괜찮다. 현금 흐름도 내가 받아들이는 월급이나 뭐 사업소득이나 이런 게 조금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 갈아타기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보긴 합니다. 상승장에 갈아타기 하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내 거도 팔아야 되고 내가 거 팔고 저거 가려고 하면 저게 이미 점프해 있고 이러니까 어려우니까 지금같이 거래가 좀 뚝 끊기고 호가가 조금씩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시기에 갈아타기 하는 거는 괜찮고요. 무주택자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에 사실 집을 살려면 금액대가 뭐 노도강, 금강구 이쪽으로 가면은 뭐 6억대 이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걸 일반 매매로 지금 산다고
했을 때도 어쨌든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직장 생활 10년 이하로 하신 분들이 그냥 돈 모아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연끌이나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현금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주택자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 투자로 접근한다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00% 투자로 1등이냐 했을 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안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들 중에 검토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부동산 경매로 해서 수익을 내고, 조금 더 지방에 있는 거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저희도 여름 이후보다는 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저희 수강생들이 약체받은 거, 그런 식으로 좀 같이 좀 두루두루 보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조금 오름세인가요? 대장급 아파트들은 광역시급에 있는 대장급 네. 아파트들은 조금 많이 올랐어요. 특히 대구에 있는 신축 대장급 아파트는 전에 떨어졌던 금액이 뭐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면 그것가 다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신축급의 대장 기준이긴 한데 약간 소폭 상승도 했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아직 많이는 상승 안 했지만 위치가 좋은 애들은 다 20-30% 이상 상승을 좀 하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고점을 보고 고점 대비 아직은 좀 덜 오른 아파트 위주로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괜찮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좀 덜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방이라고 안 좋다고 색안경을 끼시기보다는 실제 그 데이터를 보시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